그러면 혹시 이게 유전병이기 때문에 미리 임신 상태에서 알아채거나 어떤 조치 같은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브리병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가족검사의 중요성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병은 증상이 다양해서 특이적인 증상이 있지 않아서 얼른 알아채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가족검사의 중요성이 더욱더 드러나는 건데요. 오늘은 가족분들 중에 어디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도성모병원 신장내과 의사 정성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학교 신장내과 의사 김양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파브리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브리병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브리병이라는 것이 유전 질환이고요.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 당 지질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대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거를 대사시키는 이제 효소 알파 갈락토시데이즈라고 하는 게 이제 선천적으로 결핍되다 보니까 당 지질이 이제 분해가 되지 못하고 인체에 쌓이게 되는데, 세포에 쌓인 그 당 지질 때문에 이제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장기 부전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생명의 위협도 이제 올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질환입니다. 아르아치의 비밀에서 보면 그분이 성범죄자고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증상이 나오면서 추리해가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예, 그래서 일단 파브리병 특성상 X 염색체 연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성 염색체는 X와 Y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XX이면 여성, XY는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X 하나, 어머니로부터 X 하나를 더 받아서 XX가 되는 것이고, 남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Y,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X를 하나 받아서 XY로서 남자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유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 한 분 중에서 만약에 파브리병 환자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파브리병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가 가진 부친으로부터 딸이 태어난다면 그 딸에게서는 아버지의 그 문제되는 X 염색체가 유전되므로 X 염색체에 있는 파브리병 유전자가 100% 유전됩니다. 그래서 따님은 100% 유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YX 염색체만 받기 때문에 아들은 파브리병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정상인 X와 비정상 파브리병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X 염색체 단은 하나가 있어서, 여성인 경우는 파브리병 임상 증상이 아예 없거나 경미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서 파브리병으로 진단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브리병의 유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유전병이기 때문에 가족 진단, 가족 검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파브리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 혼자 이제 알아야 되는 그 병이 아닙니다. 파브리병은 본인의 직계 가족들, 부모라든지 형제들, 그리고 자녀에게까지도 이 유전 질환이 이어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같이 검사를 해서 진단을 좀 빨리 내려주는 것이 나중에 치료에도 이점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드라마 얘기를 쭉 했었거든요. 의사요한에서 보면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의사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 파브리병이라는 유전 질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파브리병이라고 진단을 결국 하게 되는데, 환자의 형이 이제 투석을 받고 있고요. 환자의 누님과 이제 어머니는 원인 모를 병으로 이제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요한이 그 환자의 이제 증상들과 그리고 형이 투석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원인으로 돌아가신 상황을 가지고 파브리를 이제 진단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형도 파브리를 진단을 받게 되고요. 앞서 이제 돌아가신 누님과 어머니도 검사했으면 나왔겠죠.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 속에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나 누님 같은 경우에도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효소 치료가 들어갔으면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겠군요. 네.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검사를 조기에 시행해서 파브리병을 빨리 진단 받으시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브리병 진단,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진단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선생님? 신장내과 가면 되나요?
규모가 조금 있는 병원에는 대부분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차 병원 이상이 되는 규모의 병원을 찾아가셔서 이제 나는 이제 파브리병에 가족력이 있는데 이제 진단 검사를 원합니다 하면은 체열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유전자도 거기서 나오고 효소치도 거기서 나옵니다.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보조들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없습니다. 없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네. 검사하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 그렇지 파브리병은 다 무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군요. 그렇죠. 꼭 하셔야죠. 진단 검사 방법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피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좀 이게 유전병이라서 알리기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파브리병이나 유전병이라는 그런 일반인의 인식이 숨기고 싶은 그런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파브리병을 진단받으면요,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5명이 더 진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파브리병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증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파브리병을 진단받은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근처 병원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파브리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나도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검사를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꾸 이렇게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유전병이라서 좀 꺼리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가족 검사를 받게 하는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가족이 한 명이 진단된 게 이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내 자녀에게도 갈 수 있고 내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내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게 치료제가 없다 그러면 뭐 알리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증상이 이제 심각해지기 전에 먼저 진단이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의 기회를 빨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부각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좀 망설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환자분들 가족들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유전병이기 때문에 미리 임신 상태에서 알아채거나 어떤 조치 같은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실제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제 진단 내신 경우 이세를 계획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걱정을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주치의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전 체외 수정을 해서 대하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산전 검사를 통해서 역시 출산 전에 파브리병 유전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브리병 같은 이런 유전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런 산전 유전 검사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건강한 가족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산전, 가족 계획 중요성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단백뇨로 와서 이렇게 진단한 케이스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경험하신 케이스는 어떤 증상으로 와서 진단하게 됐는지 조금 네, 공유해 저는 주실까요? 제 환자분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셨고요. 일란성 쌍둥이 동생분이 갑자기 투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자기가 같으니까 이식해주고 싶어요 이러고 왔고요. 유전자가 같은데 한 명은 투석을 하고 한 명은 멀쩡한 게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일단은 검사를 해보자 이러고 했더니 단백뇨가 이제 조금 있으시고 신장은 굉장히 좀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아,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됐고 조직 검사에서 파브리병이 진단되었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가족들 이제 그 쌍둥이 동생분이 왜 투석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알게 됐고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도 이제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네. 이제 미리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네. 거군요. 다행히 이제 그 환자의 경우는 형제분이 좀 많은 가족이셨는데 나머지 뭐 누님과 형님은 이제 누님만 보인자시고 증상이 없으셔서 치료가 필요 없었고 그분하고 이제 투석받는 같은 일란성 남동생 두 분만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유전자 상태만 알고 있지 이제 치료 받을 정도의 질환 상태는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파브리병 환자 가족이 한 4, 5 되는데요.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투석하고 있는 형제도 결국 파브리병으로 다시 뒤늦게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요. 단백뇨로 오랫동안 다니다가 뒤늦게 또 발견한 케이스인 경우는 환자로부터 진단하게 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먼 친척까지 다 검사를 하게 돼서
실제 그 가족 구성을 통해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좀 파브리병이 확인됐고요. 사실 근데 검사를 하신 이제 가족들도 있으시고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조금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여러 파브리병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요. 너무 걱정들 앞서실 수 있는데 치료가 가능한 유전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진단 받으시고요. 뒤늦게 발견해서 여러 가지 장기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파브리병이 상당히 진행돼서 콩팥이 망가지고 이식하거나 투석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단백뇨로 신장내과에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가족력, 희귀 질환이긴 하지만 한 번쯤 파브리병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파브리병이라는 유전병이 워낙 희귀한 병이라서 사실 참 접하기 어려운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희귀병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기치 못하게 내 가족과 나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피하고 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하시고 치료를 하시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진단받아야 그만큼 예후가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으시려면 빨리 진단을 받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 중요하겠다라는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족 검사의 중요성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브리병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에게 아직 말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